모르는데 어디 있을까요? 주인이 명쾌하지 않아 엄마 없는 아이처럼 시장바닥을 도는 아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계속 어떻게 방영되거나 뭐 이랬는지를 모르죠 잘. 국내 뭐 케이블 어디에 켜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누구한테 저작권을 받아서 틀고 있지? 라고 제가 궁금해요. TV에서 재방영이 되거나 이럴 때도 작가이자 감독인 저에게 이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방송 쪽에는 이제 뭐 재방료라든가 아니면은 원작료 같은 게 있는데 관련 법률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100조가 뭐냐면 특약이 없는 한 모든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전 근대적인 그 저작권법을 아직도 21세기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악법인 것 같습니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권 작품의 방송, 극장 상영,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근원한 케이블 TV 위성 방송의 상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직사역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권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조작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공정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레전드가 많이 있잖아요. 방송작가협회 같은 경우는 유명한 김수현 작가께서 공중파 드라마 극장실에 쳐들어가서 뭐 재떨이를 던지시면서 싸워서 그때 처음 재방료라는 것이 그 미국 조합으로 말하면 뭐 리치 듀얼이라 그러나 그거를 처음 해서 이제 뭐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미국 작가조합 감독조합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설국열차가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에서 방영된 거에 뭐 몇 퍼센트 옥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또 조합이 협약을 맺은 일정한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미국에서 송금이 돼서 오거든요.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음악 만드는 분들도 다 그런 혜택을 받잖아요. 영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하고 감독에게. 유럽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상식화되어 있는 어떠한 저작권법 권리, 자연인에 대한 권리가 상식으로 여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이 상식조차 모르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권리가 있었나? Article 18 of the directive obliges member states to make sure that we, authors and performers, receive fair remuner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our works. Porque ya he cobrado mis primeros derechos de la Casa de Papel y que haya países que no tengan esos derechos de autor, pues y más ahora que eso que ya es un mercado muy global en el cual pues yo tengo la sensación de que la gente que escribimos es razón de más para que todos los guionistas de todo el mundo tengamos los mismos derechos. 한국에도 그런 저작권법이 잘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 창작자들이 조금 더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감독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화 감독도 사회생활을 할 때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정도 살 수 있는 개차반 같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정작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작품이 상영, 방송될 때마다 작가와 감독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로열티가 지불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K 컨텐츠 전성시대입니다. 특히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품성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은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렇게 창작자와 그 작품들이 국내외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과연 이 창작자들의 안전망은 함께 비례해서 두터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실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 천만 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유지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오영힐 원내대변인 오셨습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조종환 의원님과 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원, 임종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동작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특별히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님, 네, 안 오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DGK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님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네,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영화 감독님들이 모인 적이 언제였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행사를 감독님과 작가님 등 많은 영화인들이 기다려 오셨다는 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법안 심사하실 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호스트죠. 네,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계셔서 그런지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도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개정안까지 마련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유정주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사이드에서 하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 가득 문화예술 비례대표 그리고 정주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서 명배우시자 감독이신 오늘의 사회자 유지태님께서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호명을 해주셔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제도 하는데요, 이 발제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의원실에서 인사라도 빨리 해라, 그리고 내려와라 해서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감독조합 여러분, 또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사랑하고 즐기고 직접 만드는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 한국 문화 콘텐츠의 발전에 일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내빈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영상 저작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국회 밖에서 크게 해주신 분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이자 영화 국제시장과 해운대 감독이시죠. 공동 호스트 윤재균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재균입니다. 이렇게 또 아까 유지태 우리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를 20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감독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사실 처음 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민주당, 다음 국민의힘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또 준비하고 많은 감독님들을 위해서 마련하고 또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앞으로 글로벌로 세계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 이 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 있고 많은 우리 후배들이 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K 콘텐츠가 더 세계에 오랫동안 널리 알려질 수 있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환영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내빈 중에 오영환 원내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9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정말 기다려오신 분입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인데요. 좋아하는 영화 올드보이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분이고요. 지금 국내에 안 계시지만 먼 곳에서도 오늘의 토론회를 응원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남자. 네, 박찬욱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박찬웅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감독 그리고 작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대해온 자리인데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 아쉽네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연결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유정주 의원님, 한국영화감독조합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영화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넌센스처럼 여겨졌습니다. 영상물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다는 그런 저작권법의 특례 규정,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 저작권은 전부 제작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누가 저작자인지 알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영상 창작자, 작가와 감독들도 모두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와 뜻을 같이 해서 참석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한국 영화인들의 수원인 정당한 보상이 탄탄한 제도로 완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한국의 창작자들도 비로소 세계 수준에 걸맞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노력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축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넌센스, 네,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사실 아까 막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영상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짧은 말씀들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그 작가 한 분이 그 말씀하셨나요? 아직도 그렇게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는 줄 몰랐다는 식의 표현이 있던데 그걸 들으면서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구나.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 K 컨텐츠 열풍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짜 땀방울 흘리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여야겠다 우선은. 그리고 이것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 한산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순신 장군께서 의와 불의의 싸움일 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도 저는 그게 딱 적합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콘텐츠 시장에 다변화가 있었고 그런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에 걸맞게끔 정작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감독과 작가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싶습니다. 지난번 거의 모든 국민과 세계 많은 분들이 봤던 오징어 게임을 저는 신문기사에서 봤더니 그때 수익이 1조 2천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작비 빼고 고작 인센티브로 주어진 것은 20억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들이 필요한데 정작 우선은 우리로부터 이런 그 OTT 저작권 수익이 사업자에게만 기속이 되고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게 미비하면서 감독이나 작가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구조를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토론을 만들어주신 우리 영화감독조합 또 유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영상에 보니까 OTT 플랫폼에서도 저작권료를 걷어들여서 저작권들에게 분배하거나 또 별도 기금을 징수해서 제작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작자들이 글로벌 OTT 또 사업자들하고 상생하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는 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더 앞장서고 함께 힘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천만 감독님들은 저희 한국 컨텐츠, K 컨텐츠를 리드해 주실 분이고 이 저작권법은 저희 후배들, 동료들을 위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법을 심사하게 될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홍익표 위원장님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있는 홍익표입니다. 네, 오늘 천만 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온다. 이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유정주 의원님 그리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윤재균 공동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 소개해드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정책위장 맡고 계신 우리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 오셔서 그리고 우리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여야 간사인 이용호 의원님하고 우리 김윤덕 의원님 다 함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체위에서 잘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성일종 의원님 두 분이 협조해 주시면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문화체육위원회에서의 통과는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는데 본회의 통과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잘 해서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리지듀얼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재상영에 대한 분배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저 윤재균 감독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감독님 계시는데 최근에 한산이 뜨니까 명량이 얼마나 많은 저 드라마의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돌릴 때마다 그 명량 나옵니다. 그리고 채널 돌릴 때마다 범죄도시 1이 나옵니다. 범죄도시 2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의 그런 그 재상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감독님들과 창작했던 작가님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리지듀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이 발전되면서 이 노동조합이 영화 제작사하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맺어서 이미 영화 상영, 극장 상영분에 대해서는 재상영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OTT에서까지도 넷플릭스 등과 같은 OTT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협의하기 맺어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법의 일부 이 미비점으로 인해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기획사에 일방적으로 그 제작자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어제 똑같은 이 자리에서요 출판 작가 출판사 인쇄 출판 업계하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그러니까 저작권법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싸고 제가 지금 이미 저희 전문위원하고 지시를 했던 부탁을 좀 의뢰를 해놓은 거는 OECD 수준으로 우리 법을 전면적으로 좀 저작권법을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 유정주 의원님 법안 포함해서 다 관련 법안들을 전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감독님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감독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했던 윤재균 대표님하고 여러 김한민 감독님 등등 제가 말씀 나눈 거는
이분들이 잘해야, 이분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박찬욱 감독님분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지금 고생하고 있는 신인 감독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연극 영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그 영화 예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영화 감독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 이 문화예술의 힘이고 또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정청래, 장경태, 서영교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청래 위원장님의 축사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과방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원래 문체위원장, 홍익표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해야 되는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가 사실은 전 세계 맹위를 떨치고 있죠. 저는 이럴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하는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웰컴 투 동막골도 나오고 JSA도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스크린 쿼터 반대 투쟁도 저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 영화의 질이 세계 탑이 됐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유정주 의원하고 홍익표 위원장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두 분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체위를 하다가 지금은 가방위로 갔는데 두 분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이런 측면 지원은 할 테니 두 분께서 정면 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모든 영화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성곤 의원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신 도종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한국 영화를 여기까지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감독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호 간사님과 김윤덕 간사님, 요 세 분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영호 간사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꼭 통과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정 의원님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주로 꼭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굶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자.
예술인들이 2014년에 김창규라는 한예종 출신의 연극 배우가 굶어 죽은 현장에 그 고시원에 가보니까 나이 40이 되도록 연극 무대를 지키면서 지상에 유산으로 마지막 남긴 것이 핸드폰 하나하고 소주병 2개였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6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결국 그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은 10만 명의 예술인들이 공연이 없거나 촬영이 없거나 무대에 서지 않을 때 실업급여 형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혹시 감독님들 중에 아직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뭐야? 그런 게 있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맘 놓고 예술 작업을 할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불이익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까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예술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했고요. 세 번째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된 일들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영화 쪽은 제대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영화인들의 정당한 저작권이 찾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미라카나마 있는 힘을 다 보탤 생각이고요. 음악인들의 권리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 정태춘이 혼자 외롭게 20여 년 전부터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음반만 내주면 고맙지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내 노래가 저렇게 수없이 많이 틀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인들의 권리가 제일 많이 보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인들, 미술인들, 최근에는 무용, 안무 저작권까지 인정해달라고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권리들이 다 보장될 수 있고 저작 인정권까지 다른 장르는 보장받아요. 영화가 지금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문체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이 꼭 통과돼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만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서 더 좋은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창작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종성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를 같이 개최해 주신 우리 유정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민규동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멋지게 빛내주고 계신 여러 감독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진국으로 가면 여러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이고 군수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군수산업도 저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무기 수출국에서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장서서 그 길을 열으신 분들이 우리 감독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문화수지도 저희가 역전된 걸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다른 상품이 나갈 때 이 고도로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이 문화가 한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잘 누빌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도 지금 아마 성안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인들에 대한 저작권 자체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법안이 거의 성안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곧 발의가 되면 유정주 위원님께서 내신 이 법안하고 함께 병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를 하지 못하면 바로 문화로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받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서 알았는데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이 법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우리 감독님들한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서 일부는 아예 그냥 국고로 그냥 그 기금으로 귀속이 되고 현재도 남아 있다 그러는데 빨리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라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 법안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 내에서 빨리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신 문화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런 법안 국회가 이제는 화답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이게 축사가 너무 많아서 지루하시죠? 오늘 유지태 우리 배우 겸 감독님께서 사회를 보고 또 많은 유명한 감독님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이 자리가 마치 연말에 아카데미 대종상 시상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제가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니까 조금 전에 송일정 의원 왔다 가셨지만 민주당 행사로 그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여야가 반드시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앞에 많은 분들이 축사를 했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면 이 통과시키는 방망이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가신 우리 도종환 전 장관님께서 맥을 잘 짚으시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유정주 의원님 있잖아요. 굉장히 곱게 생기셨는데 의외로 파이팅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좋은 뜻에서 좀 법안 내용은 충분히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심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영국의 의원들 한 1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냥 첫 번째 질문은 북핵 문제를 잠깐 물어보더니 나머지는 한국의 한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한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도 전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인데 정작 한류를 만들어낸 우리 주인공들은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감독님들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작 여기 못 오신 감독님들, 작가님들 또 정말로 지금 어렵게 지금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티는 분들이 그 자존을 상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법안의 기본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축사가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님, 네, 축사 듣겠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축사는 여러 번 들어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개정안을 만드신 의원님이시죠. 유정주 의원님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앞서 발표 전에 정청래 가방이 위원장님이시자 이번 최고위원이 되신 정청래 의원님께서 도장을 찍으면 찍고 문체위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농담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법안은 플랫폼사와 굉장히 크게 협조를 해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방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인사드렸던 정주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천만 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하고 서비스한 이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뷰 이상 시청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지요. 그러나 이를 만든 황동혁 감독님은 그 성공에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정당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얼마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 역시도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감독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동혁 감독님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도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라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계약하지 않았다면 이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오랜 시간 투자를 받지 못한 채 진흙 속 진주가 될 뻔했습니다. 그 작품에 바로 넷플릭스가 러브콜을 보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드디어 메이드 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지난 5월 16일에 시청각물 창작자 국제연맹 아바씨 분들과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요? 그랬죠. 네, 법안 개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도 했고요. 그동안 몰랐던 것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논의를 거듭하고 팩트체크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영상물 저작자 그리고 즉 창작자는 제작자와 계약을 맺는 순간에 저작 재산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100조입니다. 앞서서도 많이 말씀들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작자가 걸림없이 배급, 수출, 부가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항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다시 이 변화된 시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특약이 있다면 이 저작권자들은 제작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 분배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독들이 이 특약을 통해서 저작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저작자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저작 재산권은 넷플릭스의 룰에 따라 넷플릭스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창작자와의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저작권자도 계약 당사자이니,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계약에 날인을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는 받고 있습니다.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네, 해외에서는 정당한 권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화 강국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법안이 없다? 이는 각성해야 할 지점이고 세계의 움직임에 우리도 동참할 시간이 되었다는 시그널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럼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 현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프랑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향유, 지적이고 정신적이며 경제적 성질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 보통 여기 계신 감독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님들 모두 저작자들은 영화를 제작할 때 임금, 즉 개런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합니다. 국내법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이런 이유로 저작권의 향유, 즉 경제적 성질을 손상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 법은 저작자가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존재 가치와 이 생태계의 존폐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즉 처음 받는 개런티뿐 아니라 대기업, 대형 플랫폼들이 당연하게 취하는 수익을 창작자들에게도 배분해서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자가 모든 저작 재산권을 양도했더라도요. 계약서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 국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의 페페 산체스법에 따르면 저작자들의 권리의 양도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중 전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이 정당한 보상이란 저작물의 대중 전달을 수행했던 사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 전달자는 플랫폼사겠죠. 들여다보면 프랑스의 저작권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저작권료가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규모가 참 궁금했습니다. 국제 저작권 관리 단체 연맹, 사삭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전 세계에서 거치는 이 저작권료를 매년 정리합니다. 보시는 것이 그래프였고요. 그리고 시사계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약 6억 2,500만 유로가 영상물 저작권료로 징수되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8,261억 원입니다. 이 저작권료는 법이 있는 국가들끼리 상호 교류하고 있고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261억 원 안에 있을 우리의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본 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8,261억 원 중에 단 1%만을 대한민국 콘텐츠 수익이라고 추정해도 82억 원이 국내 영상물 저작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8,261억 원 안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별도의 방법으로 창작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상물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성공작도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액수에는 미국이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빠져 있음에도 이 많은 저작료가 쌓여 있다는 것이고, 미국이 빠진 금액 안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저작료, 즉 우리의 몫이 적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 조합과 그 아바 씨가 영상 콘텐츠를 성공시킨 이 대한민국의 몫이 적어도 1% 이상이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산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9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따라서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저작권료가 국내로 들어오게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에 있습니다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또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작자들,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권리는 그와 무관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상물 최종 공급자, 플랫폼사겠죠. 그 최종 공급자가 영상 저작물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저작권자, 즉 창작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작사뿐 아니라 또 대중에게 해당 제작물을 송신하고 또 수익을 생성시키는 직접 당사자인 각 유통 플랫폼이 비례분배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작사와 플랫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플랫폼사라고 부르고 있는 곳들은 단지 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배급, 사업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직접 저작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프랑스나 콜롬비아 그리고 오늘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았을 때 이 저작 재산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플랫폼사가 저작권자, 창작자들에게 보상권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모순 아닌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또 양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모순이고 불합리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법안으로 개정하고 당연한 권리로 보호할 때 프랑스처럼 또는 다른 국가들처럼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마침내 당당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마침내. 네, 여러분 많은 영화 보셨죠? 그래야만 당연한 권리,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이 본 법안은, 발의한 법안은 현재 감독과 작가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발의되었고 통과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 역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법안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독조합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그 제작자의 권리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저작자에 대한 안전한 보상을 이퀄 정당한 보상이며 그것이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해 주십시오. 5월 아바 씨와 윤재경 감독님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창작자 보상에 관한 불공정 문제는 단순히 창작자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주 의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발제 중에 창작자가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제적 손실이라고 표현한 프랑스의 저작권법의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생태계의 존립과 창작자의 존재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한 발제를 김정현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두 번째 발제 주제죠.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저는 법무법인 창경의 김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영상 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영상물 최종 공급자가 영상 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도 그 수익의 일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그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으로는 대가의 이중지급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제작 시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저작재산권 양도대금과 같은 콘텐츠의 포괄적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작재산권 양도대가에 대한 이중지급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예상 반론에 대한 핵심적인 반대 의견은 본 개정안에서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즉 대가 그 자체에 대한 이중지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개의 보상금 개념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먼저 저희 영상 저작물 특례 조항의 구조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관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희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요, 창작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저작자는요,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에 관해서는 화면과 같은 이런 특례 규정을 두어서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상 제작자가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저작권자는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영상 제작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 창작자가 참여하는 영상 저작물의 특성상 권리를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권리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간 영상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마련된 규정인데요. 그러나 이런 저작권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법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에 관해 양도가 추정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 양도에 따른 창작자, 즉 원저작자의 대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양도가 추정되지만 그 대가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저작물 특례 조항은 현재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관행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화 제작 실무에서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는 제작 시에 모든 저작재산권을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계약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때 양도되는 저작재산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으로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요. 앞서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 전송, 출판에서부터 캐릭터 사용, 리메이크권 등등등등등으로 되어 있죠. 예, 모든 권리가 양도대상 권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창작자는 제작 단계 이후에 실제 영상 저작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다시 한번 영상 저작물의 계약 시 체결되는 이 양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타깝게도 이 제작 시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불공정 계약이 체결될 구조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가능성은 창작 기회가 절실한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과 영상 제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협상력의 불균형과 그리고 향후 판매 계획 등 수익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 저작물의 제작 시 체결되는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최초 저작권자셨던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양도하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영상 저작물 제작 시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이후 영상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제작 시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아무래도 이 창작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측면에서 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거대해지고 이 복잡해진 디지털 유통 체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창작자들 손을 떠난 저작권은 이 끝없이 이어지는 디지털 유통 체인 속에서 무한히 확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애초에 원 저작자였던 창작자는 이 거대한 유통망의 이익 구조 속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또 영상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이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의 분배를 위해서는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보상금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개정안과 유사한 타법 사례로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은요,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 직무에 관해서 특허, 디자인 등을 발명했거나 창작을 한 경우에 이 회사죠, 사용자가 이 특허나 디자인 등을 발명하거나 창작한 종업원으로부터 이 관련된 권리들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금 이외에 정당한 보상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종업원은 임금과 별개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요,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즉 엄밀히 말하면 발명 내지 창작 이후에 회사 매출액을 기초로 이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정안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구조는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5조 내지 제76조의 2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으로는 예시로 76조의 2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음악산업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디지털 음성송신 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연자는 실연 당시 자신의 실연 행위에 대해서 이미 가창계약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선 위와 같이 법률적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저작물과 관련된 저희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구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앞서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이 개정안과 같은 이런 공정한 보상의 권리는 현재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라는 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해당 지침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저희 저작권법은 양도는 추정되지만 대가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죠.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감독,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이런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K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K 콘텐츠의 근간인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문화산업의 향상 발전에 반드시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변호사님의 발제 감사합니다.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는 저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네요. 미국의 경우 단체 계약을 통해 저작자에게 별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감독님들과 함께 자유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요. 그 전에 테이블 세팅을 위해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면 윤재균, 김한민, 김용화, 강재규, 강윤성 감독님과 발제해 주신 유정주 의원님, 김정현 변호사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세 번째 자기소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햇살 가득 문화예술 그리고 이름이 유정주인데요. 그래서 정주는 정치라는 그 좀 끼워 맞춘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정주는 정치 유정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영화 한 상 끝내고 그리고 또 우리 DGK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또 황망이 달려온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균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성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재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화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순서대로 네. 예,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았던 법무법인 창경의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순서대로 당사자로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윤재균 감독님께 또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제 과거였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작품 극락도 살인 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최종병기 화할이라는 영화를 준비하던 차였는데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게 계속해서 뭔가 케이블 방송에서는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저기에 대한 권리는 마지막 누가 다 가져가는 걸까? 그리고 내가 좀 많이 배고픈데 이럴 때 좀 나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우리 감독님들은 DGK에 소속된 이상 한 편 이상은 하신 분들인데 특히 그분들에게는 아주 절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버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법의 개정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작품 끝냈지만 아까 얘기처럼 뭐 폭망하게 이렇게 달려와서 같이 지금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감독 조합 회원들이 500명이 넘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평균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후배님들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렇게 발의하는데
저희 감독조합에서 앞장을 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 그대로 K 콘텐츠가 글로벌로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좀 더 능력 있는, 좀 더 우수한, 또 좀 더 열정 있는 분들이 이런 창작, 감독, 작가 쪽으로 많이 오셔야 또 우리 K 콘텐츠가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 법안을 할 때 특히 저는 우리 민기동 감독님, 이윤정 감독님 지난 회의, 이거는 지금 금방 열리는 거지만 두 분을 중심으로 3년을 넘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3년을 넘게 했습니다. 얼만큼 또 열심히 했는지 민기동 감독님, 이윤정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사실 그 이메일을 하나 받고 DGK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고 너무 고민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영화 감독들은 시나리오를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뭐 작게는 1, 2년부터 해서 많게는 10년 넘게까지 그 작품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작업을 하는데, 막상 그 작품에 들어갔었을 때는 제작자와 맺는 계약서의 조항이 모든 권한을 제작자한테 넘긴다라는 조항에서 이 작품에 내가 쏟아본 열정과 시간과 노력들이 단 한순간에 받는 계약금을 모두 다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작품들이 나중에 어느 매체나 이런 데서 상영이 됐었을 때 정당하게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세상 어느 창작물에 이런 조건이 있을까. 그 순간에는 정말 영화를 한 거를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적도 있었었고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과 반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 자리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과 이해를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정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인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벌써 3년이 됐다고 하는 거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감독조합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뭐 저작권료를 뭐 드릴 게 있다고 좀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 내용이 제가 만든 영화가 프랑스 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서 저작권료가 나와 있다고 그것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때는 뭐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하면서 뭐 그런 것들,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저 트레일러에서 소개됐지만 일단 작품이 판매되고 나면 이후에는 모든 권리들이 투자자 또는 제작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십몇 년 전 영화가 방송이 되어서 저작권료가 나와서 받는다고 하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많은 창작인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돈은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작인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적어도 만들어져 있구나. 그거 참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그 우리 후배 감독님들도 그렇고 지금 영화계가 국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개봉도 못 하고 있고 투자 환경도 너무 나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준비하던 작품들이 다 얼그러지고 투자를 받지 못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금 아직도 개봉 못한 영화가 제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윤정현 감독님 영화도 마찬가지고 100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되게 외국에 있는 영화 창작인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참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서 가야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자존감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강지휘 감독님은 저희 학교 10년 선배님이신데 저도 이제 김한민 감독님처럼 제 과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과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 영화과를 나왔는데 영화 감독으로 제 삶을 영위하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금과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했고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신 쉿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CF 감독을 지망하다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제 전작 중에 미녀는 괴로워와 국가대표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OST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음악 감독이 제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음악 작업실 가가지고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음저협이라고 음악 저작권 협회 활동들 지금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의 흥행과 동반해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높은 수익이 매월 지급이 되더라고요. 뭐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뭐 방영이 될 때마다 저는 그 음저협이 굉장히 부러웠고 그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음저협이 되게 부러웠어요. 좀 더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영화 못지않게 음악인들이 훨씬 더 개인적인 작업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훨씬 더 곡 쓰는 문제가 시나리오 쓰거나 연출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독립적일 텐데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저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단체 활동을 빨리 시작해서 주변에 다 음악 감독님 또는 음악가 친구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발전기금 3%씩 떼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영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 우리 감독들 작가들 위해서 다시 좀 이번 기회에 좀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DGK 제가 참여를 많이 못했는데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 자신을 좀 부끄럽게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저는 뭐 공정 상식, 합리적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좋아는 하는데 제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연관성을 많이 짓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른 감독님들 비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그 화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글로벌 K 콘텐츠들이 지금 너무나 뭐 전 세계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틀려졌다고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군수산업하고 문화산업 두 가지 있다는데 군수산업이야 사실 뭐 자랑하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밖에는 실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문화산업의 파워는 정말 너무너무 막강하고 그 문화산업이 이렇게 힘을 받고 있을 때 그 힘을 받고 있을 때 조금 더 진흥을 하는 것이 산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진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기운이나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런 관련 법들이 잘 제정되고 통과돼서 많은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유정주 의원님께서는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실까요? 네. 법안을 이제 발의한 후에 38명의 의원님들께서 38명이면 여러분 적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고요. 예, 발의한 상태로 오늘 이 지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또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분명히 아까도 다 약속하시는 거 보셨죠? 네. 예,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발뺌할 수도 없고 카메라도 꽤 있었습니다. 다들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록의 힘을 믿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현 변호사님도 혹시 앞에 발제에 대해서 강조할 부분이나 따로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저작권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조항을 처음 접했을 때 좀 놀랐었어요. 법을 쭉 읽다가 이게 끝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는 것만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전에 처음에 법 제정된 모습은 어땠을까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지금은 양도가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처음 이 법이 이제 제정되었을 때는 이 규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 자료를 통해서 뒤집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양도가 완전히 간주되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행의 이런 법의 역사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디지털 환경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들, 작가님들, 창작자분들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복지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서스테이너블, 네, 지속 가능함입니다. 네, 영화 감독님, 작가분들, 영화를 찍다가 결국에는 배달을 하고 대리기사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듣고 나니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 창작자들의 경우를 봐도 영상물 저작자 이외에 음악 실현자에 대해 지난 2020년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경제지역 외에 제3국의 음악 실현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K 콘텐츠 진흥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도 끝을 향해 가는데요.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제 국회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련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순서 전에 따로 또 강조하실 부분이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영화계 그리고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모시고 총 2번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도종환 의원님, 윤년덕 의원님 네, 올라오셔서 공동 발의 서명판에 서명하신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안내에 따라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감독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기념 촬영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영상 제작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잘 심사되어 꼭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천만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